운 좋은 사람은 싸움을 피할 줄 안다. 정약용은 말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남의 원망을 사지 마라. 사람들은 흔히 운을 하늘 탓으로 돌리지만 정약용은 달랐다. 그는 운이란 마음의 빛이 외부로 번진 것이다라고 했다. 마음이 탁하면 복도 머물지 못하고 마음이 맑으면 복이 스스로 다가온다는 뜻이다. 싸움은 언제나 손해다. 이겨도 마음이 다치고 져도 관계가 무너진다. 싸움 뒤에 남는 건 승리의 쾌감이 아니라 쓰디쓴 후회뿐이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남을 꾸짖는 말 한마디가 평생의 원망이 된다. 한순간의 분노가 운명을 바꾼다. 정약용이 유배지로 떠나던 날을 떠올려보자. 그는 경조의 총애를 받던 관료였다. 하지만 천주교 박해 사건에 연루되어 18년의 유배형을 받았다. 벗들은 그를 버렸고 조정은 등을 돌렸다. 심지어 친형조차 거리를 두었다. 수많은 모함과 비난이 쏟아졌다. 그 누구라도 억울해할 만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단 한 번도 반박하지 않았다. 제자가 물었다. 선생님,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정약용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억울한가 묻는 그 마음이 벌써 억울함이다. 그의 말엔 인간의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다. 억울함을 품는 순간 마음은 복을 흘려보낸다. 억울함조차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그가 바로 운 좋은 사람이다. 강진 유배지에서 정약용은 마을 사람들과도 다투지 않았다. 어느 날 이웃집 소가 정약용의 밭을 짓밟았다. 수확을 앞둔 곡식이 망가졌다. 이웃은 미안해하며 변명을 늘어놓았다. 보통 사람이라면 화를 냈을 것이다. 하지만 정약용은 웃으며 말했다. 소도 배가 고팠을 것이오. 다음부터는 울타리를 더 튼튼히 하겠소. 이웃은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다. 그 뒤로 마을 사람들은 정약용을 더욱 존경했다. 작은 일로 싸우지 않는 것, 그것이 정약용의 처세술이었다. 그는 한 걸음 물러남이 곧 복의 시작이다라고 말했다.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은 패배가 아니다. 오히려 마음의 여유다. 그 여유가 사람을 끌어당기고 복을 불러온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은 흔하다.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과 다투는 70대 박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위층에서 밤낮 없이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박 씨는 참다 못해 위층 문을 두드렸다. 도대체 뭘 하시는 거요? 밤에 잠을 못 자겠어? 위층 주민도 화를 냈다. 우리도 살아야죠. 뭐가 문제예요? 두 사람은 고성이 오갔고 결국 관리사무소까지 가게 됐다. 그 뒤로 두 집은 서로 인사도 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다. 박 씨는 위층을 원망하며 지냈다. 혈압이 올라가고 잠도 제대로 못 잤다. 그런데 이상했다. 싸움 이후로 박 씨에게 좋은 일이 하나도 없었다.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고 자녀와도 다투게 됐다. 심지어 평소 잘 지내던 친구와도 사소한 일로 틀어졌다. 박 씨는 문득 깨달았다. 내가 위층을 원망하는 동안 나 자신이 망가지고 있구나. 그는 용기를 내어 위층 문을 다시 두드렸다. 이번에는 화난 목소리가 아니었다. 지난번에 제가 너무 화를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로 조금씩 배려하며 지내면 안 될까요? 위층 주민도 놀랐다. 그리고 미안해했다. 저희도 조심하겠습니다. 아이가 어려서 그랬습니다. 그 뒤로 두 집은 인사하는 사이가 됐다. 신기하게도 박 씨의 삶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혈압이 안정되고 자녀와의 관계도 좋아졌다. 친구와도 화해했다. 박 씨는 깨달았다. 운이란 마음가짐이구나. 내가 남을 원망하는 동안 복도 멀어졌구나. 이것이 바로 정약용이 말한 마음의 빛이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외부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 원망으로 가득 찬 마음은
주변의 모든 것을 적으로 만든다. 반대로 평화로운 마음은 주변의 모든 것을 친구로 만든다. 박 씨가 위층을 원망할 때는 모든 게 잘못되었지만 용서하고 화해한 뒤에는 모든 게 좋아졌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정약용은 사람의 평판보다 마음의 평정을 더 중하게 여겼다.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음이 곧 나를 지키는 길이다. 이 말은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철저한 현실 감각이었다. 사람의 원망은 불씨와 같다. 작은 말 한 줄이 수십 년 뒤에 불길이 되어 돌아온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간과한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당당히 말해야 한다고 믿는다.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약용은 달랐다. 그는 정의보다 평화를 선택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관계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봤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은 혼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사람들이 당신을 싫어하면 그 옳음은 무용지물이 된다. 인천에 사는 73세 김 씨의 이야기다. 김 씨는 평생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었다. 50년 지기였다. 그런데 어느 날 사소한 일로 다퉜다. 친구가 김 씨의 자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너희 아들은 왜 그렇게 사는 거냐?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취직을 못했냐? 김 씨는 화가 났다. 내가 무슨 상관이야? 우리 아들 걱정은 내가 한다. 친구도 발끈했다. 좋은 말로 할 때 들어. 내가 너 걱정해서 하는 소리야.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연락을 끊었다. 50년 우정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김 씨는 다른 친구들에게 그 친구 욕을 했다. 그 친구가 얼마나 참견이 심한지 알아? 남의 집안일에 왜 간섭하는 거야? 친구도 마찬가지였다. 김 씨는 잘난 척이 심해. 자기 자식만 잘났다고 생각해. 세월이 흘러 5년이 지났다. 그 친구가 암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김 씨는 마음이 무거웠다. 그때 내가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었나? 50년 우정을 왜 그렇게 쉽게 버렸을까? 병문안을 가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5년 동안 쌓인 원망의 벽이 너무 높았다. 결국 그 친구는 세상을 떠났다. 김 씨는 장례식장에서 통곡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먼저 사과할 걸.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렸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다. 김 씨는 그 뒤로 우울증에 시달렸다. 내가 원망을 품고 산 5년 동안 친구는 병을 앓고 있었구나. 내가 조금만 먼저 손을 내밀었어도 정약용의 말처럼 남을 꾸짖는 말 한마디가 평생의 원망이 된다. 김 씨의 한마디가 50년 우정을 끊었고 평생의 후회를 남겼다. 운 좋은 사람은 이런 후회를 만들지 않는다. 그는 작은 일에 화내지 않고 큰 그림을 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대부분의 다툼은 그 순간에는 중요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찮은 일이 된다. 김 씨와 친구의 다툼도 그랬다. 자녀의 취직 문제로 다퉜지만 5년 뒤 친구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 문제가 얼마나 사소했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다. 되돌릴 수 없었다. 정약용은 이런 인간의 어리석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한 걸음 물러나라고 말했다. 지금 당장은 중요해 보이는 문제도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그러니 굳이 싸울 필요가 없다. 한 걸음 물러서서 시간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라. 시간은 최고의 중재자다. 나이 들면 싸움의 모양이 달라진다. 젊을 땐 말로 다투지만 나이 들면 침묵 속의 원망으로 바뀐다. 가족과의 오해, 자식의 무심함, 친구와의 비교, 심지어는 세상에 대한 불평까지. 이 모든 것이 내면의 전쟁이다. 정약용도 그 시절을 견뎠다. 벼슬을 잃고 세상에서 잊혔을 때 그는 이렇게 썼다.
남이 나를 잊어도 나는 남을 잊지 말라. 그 말 속엔 세상을 향한 깊은 용서가 있었다. 정약용은 자신을 모함한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 하늘이 다 보고 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된다. 노년의 싸움은 더욱 고통스럽다. 왜냐하면 회복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젊을 때 친구와 다투면 몇 년 뒤에 화해할 수 있다. 하지만 70대의 친구와 다투면 어떻게 되는가? 둘 중 한 명이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 그러면 영원히 화해할 기회가 사라진다. 김 씨의 경우가 그랬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더욱 다투지 말아야 한다. 남은 시간이 귀하기 때문이다. 대전에 사는 76세 이 씨의 이야기다. 이 씨는 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사소한 일로 자주 다퉜다. 명절 때 음식 준비 방식, 손주 양육 방식, 집안일 처리 방식까지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 씨는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뭐라고 생각하냐? 나는 내 편의를 위해 이러는 건데. 며느리도 참다 못해 말했다. 어머니, 저도 제 방식이 있어요. 제발 제 방식을 존중해 주세요. 이 씨는 화가 났다. 내가 내 나이 때는 시어머니 말씀을 무조건 따랐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버릇이 없어.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피했다. 명절에도 얼굴만 비추고 빨리 돌아갔다. 손주를 데리고 오는 횟수도 줄어들었다. 이 씨는 서운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야? 며느리를 위해서 한 말인데. 하지만 아들도 말했다. 엄마가 너무 간섭이 심해요. 우리도 우리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이 씨는 충격을 받았다. 내가 간섭했다고? 나는 도와주려고 한 건데.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도움이라고 생각한 것이 며느리에게는 간섭이었다는 것을.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것이 상대에게는 고통이었다는 것을. 이 씨는 용기를 내어 며느리에게 전화했다. 며느리야, 그동안 내가 미안했다. 내 방식을 강요했구나. 앞으로는 내 방식을 존중할게. 며느리는 놀라며 말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저도 서툴렀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좋아졌다. 며느리는 다시 자주 찾아왔고 손주도 할머니를 따랐다. 정약용은 한 걸음 물러남이 곧 복의 시작이다라고 했다. 이 씨가 한 걸음 물러서자 며느리가 다가왔다. 이것이 원망을 사지 않는 지혜다. 자신이 옳다는 주장을 버리고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복을 부르는 길이다. 세대 간의 갈등도 이와 같다. 노년 세대는 자신들의 방식이 옳다고 믿는다. 자신들이 겪어온 인생 경험이 정답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다. 과거에 통했던 방식이 지금은 통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다.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면 자녀와 손주들이 멀어진다. 하지만 그들의 방식을 존중하면 가까워진다. 이 씨의 경우가 좋은 예다. 그녀는 자신의 방식을 내려놓고 며느리의 방식을 인정했다. 그러자 관계가 회복됐다. 이것은 단순히 며느리와의 관계만 좋아진 게 아니다. 손주와의 관계, 아들과의 관계, 심지어 자신의 마음 건강까지 좋아졌다. 한 걸음 물러섬으로써 모든 것을 얻은 것이다. 논어에서도 공자는 말했다. 군자는 다투지 않는다. 다툼을 피함이 곧 예다. 예란 서로를 존중하는 거리다. 너무 가까우면 부딪히고 너무 멀면 소원해진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예의요, 지혜다. 공자의 이 말은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는다. 사람들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자주 다툰다. 왜냐하면 거리낌 없이 말하기 때문이다. 친하다는 이유로 상대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말한다. 하지만 이것이 관계를 해친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예의는 필요하다. 적당한 거리, 적당한 존중이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비결이다. 부산에 사는 71세 최 씨의 이야기다. 최 씨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맡고 있었다. 어느 날 주차 문제로 주민들과 회의를 했다. 의견이 분분했다. 한쪽은 선착순 주차를 원했고, 다른 쪽은 추첨 방식을 원했다. 회의는 점점 격해졌다. 선착순이 공평하지. 아니야. 추첨이 더 합리적이야. 최 씨는 중간에서 난처했다. 어느 편을 들어도 한쪽은 원망할 것 같았다. 그때 정약용의 말이 떠올랐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남의 원망을 사지 마라. 최 씨는 생각을 바꿨다. 내가 판단하지 말자.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게 하자. 최 씨는 말했다. 여러분, 두 가지 방식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투표로 결정하시죠. 다수결로 정하되 소수 의견도 존중하겠습니다. 주민들은 투표를 했고 추첨 방식이 선택됐다. 하지만 선착순을 원했던 사람들도 불만이 없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의견이 존중받았고 민주적 절차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최 씨는 원망을 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지 않았고 어느 한쪽 편을 들지도 않았다. 그저 공정한 절차를 만들었을 뿐이다. 이것이 원망을 사지 않는 지혜다. 자신이 판단하지 말고 상대가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것. 그러면 결과에 대한 원망도 줄어든다. 리더십의 핵심도 여기에 있다. 좋은 리더는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는다.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스스로 선택하게 만든다. 그러면 설령 결과가 좋지 않아도 원망이 생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최 씨가 바로 이런 지혜를 실천했다. 운이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다. 사람 사이에서 피어난다. 당신이 남에게 좋은 말을 하면 그 말이 복이 되어 돌아온다. 당신이 남을 원망하면 그 원망이 화가 되어 돌아온다. 이것이 정약용이 말한 마음의 빛이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인과응보라고 한다. 유교에서는 적선지가 필 유여경이라고 한다. 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가 있다는 뜻이다. 이것은 종교나 철학을 떠나 인간 사회의 보편적 진리다.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오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결과가 온다.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단순한 원리다. 서울에 사는 68세 정 씨의 이야기다. 정 씨는 오랜 친구와 돈 문제로 다퉜다. 친구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갚지 않았다. 정 씨는 여러 번 독촉했다. 언제 갚을 거야? 나도 돈이 필요해. 친구는 미안해하며 말했다. 조금만 기다려줘. 사정이 어려워서 그래. 하지만 정 씨는 참을 수 없었다. 다른 친구들에게 그 친구 욕을 했다. 그 친구가 사기꾼이야. 돈 빌려가고 안 갚아.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돈을 못 갚은 친구는 모임에서 소외됐다. 그는 정 씨를 원망했다. 돈을 못 갚아서 미안하긴 한데 소문을 내는 건 너무하잖아. 결국 그 친구는 돈을 갚았다. 하지만 정 씨와는 인연을 끊었다. 다른 친구들도 정 씨를 멀리했다. 정 씨는 돈 문제로 친구를 망신 주는 사람이야. 조심해야 해. 정 씨는 돈은 받았지만 친구들을 잃었다. 오히려 자신이 소문이 대상이 됐다. 정 씨는 후회했다. 그때 조용히 기다릴 걸. 왜 소문을 냈을까? 정약용의 말처럼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음이 곧 나를 지키는 길이다. 정 씨는 남의 허물을 말하면서 자신의 평판을 잃었다. 돈은 돌아왔지만 운은 떠났다. 이 사례는 중요한 교훈을 준다. 당장의 이익을 위해 장기적 관계를 희생하지 마라. 정 씨는 1,000만 원을 받았지만 수십 년 우정을 잃었다.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가? 돈은 또 벌 수 있지만 진정한 친구는 다시 만들기 어렵다.
특히 노년에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가 더욱 어렵다. 그러니 지금 있는 친구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렇게 썼다. 하늘은 다 보고 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된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굳이 변명하지 않았다. 세상이 자신을 오해해도 참았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말로 그랬다. 정약용은 죽은 뒤에 명예를 회복했고 지금은 조선 최고의 학자로 인정받는다. 광주에 사는 74세 한 씨의 이야기다. 한 씨는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봉사자와 의견 충돌이 있었다. 행사 준비 방식을 놓고 다퉜다. 한 씨는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다라고 주장했고 상대는 아니다. 저렇게 하는 게 낫다라고 맞섰다.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다른 봉사자들도 어느 편에 설지 고민했다. 한 씨는 화가 났다. 내가 경험이 많은데 왜 내 말을 안 듣지? 하지만 그 순간 정약용의 말이 떠올랐다. 한 걸음 물러남이 곧 복의 시작이다. 한 씨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말했다. 제 생각이 절대적인 건 아니네요. 두 가지 방법을 섞어서 해보는 건 어떨까요? 상대도 놀라며 말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함께 고민해 봅시다. 분위기가 부드러워졌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행사를 준비했다. 행사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한 씨는 깨달았다. 내가 고집을 부렸다면 분위기가 엉망이 됐을 거야. 한 걸음 물러서니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왔네. 이것이 원망을 사지 않는 지혜다. 자신의 의견을 굽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다. 정약용은 말했다. 말 한마디가 운명을 부른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운명이 오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운명이 온다. 끝맺는 한 줄이 그 사람의 품격을 말해준다. 제주도에 사는 69세의 오 씨의 이야기다. 오 씨는 동네 경로당에서 바둑을 두고 있었다. 상대가 실수를 했다. 오 씨는 웃으며 말했다. 아, 이건 실수네요. 다시 두시죠. 상대는 고마워했다. 미안합니다. 제가 깜빡했네요. 두 사람은 즐겁게 바둑을 두었다. 다음 날 다른 사람이 오 씨와 바둑을 두었다. 이번에는 오 씨가 실수를 했다. 상대는 웃으며 말했다. 어제 오 형님이 저한테 다시 두라고 하셨잖아요.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두세요. 오 씨는 감동했다. 내가 어제 한 선행이 오늘 돌아오는구나. 이것이 정약용이 말한 마음의 빛이다. 좋은 마음이 좋은 말을 만들고, 좋은 말이 좋은 관계를 만들고, 좋은 관계가 좋은 운을 만든다. 반대로 나쁜 마음이 나쁜 말을 만들고, 나쁜 말이 나쁜 관계를 만들고, 나쁜 관계가 나쁜 운을 만든다. 선순환과 악순환의 차이는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 오 씨는 상대의 실수를 너그럽게 넘겨주었다. 그 작은 선택이 다음 날 자신에게 돌아왔다. 만약 오 씨가 실수하면 안 되죠. 규칙대로 해야죠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다음 날 자신이 실수했을 때 상대도 똑같이 했을 것이다. 작은 선택이 큰 차이를 만든다. 원망을 사지 않는 세 가지 지혜를 정리해보자. 첫째, 한 걸음 물러나라. 정약용은 다투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한 걸음 물러남이 곧 복의 시작이다. 물러남은 패배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다. 그 여유가 복을 부른다. 물러남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물러나는 것을 약함으로 착각한다. 하지만 정약용은 달랐다. 그는 물러남을 강함으로 봤다.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것은 쉽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상대를 배려하는 것은 어렵다. 진정한 강자만이 물러날 수 있다. 둘째,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마라. 때로는 정의보다 평화가 더 중요하다. 논어에서도 공자는 말했다. 군자는 다투지 않는다.
다툼을 피함이 곧 예다. 예는 서로를 존중하는 거리다. 너무 가까우면 부딪히고 너무 멀면 소원해진다. 세상에는 절대적인 옳고 그름이 없다. 대부분의 경우 관점의 차이일 뿐이다.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상대는 틀렸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자신의 옳음을 강요하지 마라. 상대의 관점을 인정하고 존중하라. 그것이 성숙한 어른의 태도다. 셋째, 좋은 말을 남겨라. 싸움의 끝은 말로 남는다. 정약용은 말 한마디가 운명을 부른다고 했다. 끝맺는 한 줄이 그 사람의 품격을 말해준다. 화난 상태에서 한 말은 평생 후회로 남는다. 하지만 부드럽게 끝맺은 말은 평생 복으로 돌아온다. 마지막 말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가장 오래 기억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처음 말보다 마지막 말을 더 오래 기억한다. 좋은 대화를 나누다가도 마지막에 한마디 잘못하면 모든 게 망가진다. 반대로 불편한 대화를 나누다가도 마지막을 잘 끝내면 관계가 회복된다. 그러니 항상 좋은 말로 끝내라. 당신은 최근에 누구와 싸웠는가? 그 싸움 뒤에 남은 건 정의인가? 후회인가?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 그가 떠올랐다면 이미 당신의 마음은 싸우고 있는 것이다. 정약용의 말처럼 남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그를 미워하지 말라. 그 마음이 바로 복의 씨앗이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이겼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과 평화롭게 지냈느냐다. 승리의 기록이 아니라 화해의 기록이 당신의 운을 만든다. 정약용은 평생 수많은 모함을 받았지만 단 한 번도 복수하지 않았다. 그 결과 그는 조선 최고의 학자가 됐고 2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다. 당신도 그럴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원망을 내려놓고 평화를 선택하라. 작은 일에 화내지 말고 사소한 다툼을 피하라. 한 걸음 물러서는 용기를 가지고 좋은 말로 관계를 끝맺어라. 그러면 복이 당신에게 찾아올 것이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3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매일 저녁 오늘은 누구의 원망을 사지 않았는가를 되돌아보라. 하루를 마감하며 자신의 말과 행동을 점검하라.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불필요한 다툼을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라. 잘못한 게 있다면 내일 사과하라. 이런 성찰은 습관이 되면 당신의 삶을 바꾼다. 매일 자신을 점검하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된다.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화를 내기 전에 숨을 고르게 된다.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든다. 둘째, 억울할 때는 하루만 침묵하라. 침묵은 하늘이 일할 수 있는 여백이다. 억울한 마음이 들 때 바로 반응하지 마라. 하루만 참고 기다려라. 시간이 지나면 감정이 가라앉고 상황이 더 명확히 보인다. 성급한 반응이 더 큰 후회를 만든다. 침묵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침묵은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선택이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는 것이다. 정약용이 18년 유배 동안 침묵으로 버틴 것처럼 당신도 하루만 침묵해보라. 그러면 새로운 관점이 보일 것이다. 셋째, 감사할 일을 하나씩 적어라. 원망이 줄고 복이 자란다. 매일 밤 감사일기를 써라.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어라. 작은 것도 좋다.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식사를 했다. 자녀가 전화했다 같은 것들이다. 감사하는 마음이 원망을 몰아낸다. 감사일기는 마음의 방향을 바꾼다. 원망에 집중하는 마음에서 감사에 집중하는 마음으로 같은 하루를 살아도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행복이 달라진다. 원망할 거리는 항상 있다. 하지만 감사할 거리도 항상 있다.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정약용의 말을 다시 한번 새기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이 나를 저주해도 나는 그를 위하라.
하늘은 반드시 그 마음을 알아준다. 운 좋은 사람은 타인의 원망을 사지 않습니다. 그는 싸우지 않고 흘려보내고 결국 이깁니다. 그의 인생에는 복이 머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원망이 아닌 평화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정약용의 지혜가 당신의 삶에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말 한마디로 누군가에게 복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